자, 반갑습니다. 이지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쉽게 주식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동향, 뉴스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차량 부품, 우리나라 차량 부품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편입 시 80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 외국인의 자금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다면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채지수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쯤에 이제 편입이 불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관찰 대상국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사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예요.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했습니다. 작년부터 이거를 시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 국내 총생산 기준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는 이 점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국채통합 계좌 시스템 이거를 개통을 할 예정인데, 자, 이제 금융예탁원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이거를 개통하게 되면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채 투자가 더 활발해지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국채 투자가 200조를 돌파하면서 이 리스크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이 외인들의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성도 또한 만들며 인센티브를 이제 주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은 다 증시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우리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를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계속된 환율의 상승,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복병이 있죠. 금투세가 있습니다. 내년에 금투세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53.72%는 증시거래 위축의 우려가 포함된 국민의 53.72%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려감이 다소 있는데,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거래가 위축되며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채권개미와 서학개미도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에 대한 유인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요 국채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한 쪽으로,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지금 큰손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좀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내년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2024년에 세계 국제지수에 한국이 편입이 되면서 WGBI 여기 편입이 되고, 플러스 미국이 대선을 앞두게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걸로 인한 유인책, 정책의 일환으로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올해 중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번에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수익을 집중적으로 내시고 2025년에 금투세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관망하면서 고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원자재 해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넣어서 수익에 활용하신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더 많이, 평균 수익률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이든 정부가 8월 1일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깁니다. 전기차의 관세를 지금 현행 2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의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세율 상승뿐 아니라 차량 부품까지 규제를 논의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여기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입차의 관세 인상을 중국 또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반격에 나선다. 이렇게 중국이 무역 장벽에 대한 반격에 나서나 중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생산 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이제 수출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맞불을 가하면서 다양한 이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중국의 이제 관세,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입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이로 인해서 한국산 차량에 대한 수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이제 흐름을 이제 잡을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의 견제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현안을 보시면은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에 중국산의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먼저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면은 보조금 안 주고 이렇게 막았는데도 BYD가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먹어가니까 일본까지 심지어 지금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이런 이제 산업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어지럽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말하기를 미국의 무관세 적용을 받는 멕시코에서도 중국차가 제조되면은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강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대선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라든가 러스트벨트 이쪽에 차량 기지가 있죠. 차량 이제 생산 기지가 있는데 이런 데의 노동자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모두 다 이제 중국을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서 이에 대한 반사적 수혜를 한국차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주로서 현대공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은요,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을 매입하면서 북미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 설립하는 것과 같은 박자를 맞춰서 진출을 했고요. 내장재 생산 기업으로서 현대차와 현대 MCT, 리어코리아의 주 매출,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공장이 이제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양산되면서 현재 선수주 받은 규모가 6년간 3,600억 규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현이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상당량의 부품을 현대기아차에 공급한 협력사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과 멕시코, 유럽, 인도 등등의 현지 생산 기지를 진출시키면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부품 공급시키고,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같이 의존도를 줄이면서 조지아주 서베나 전기차용 내외장재 부품 신공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건설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매출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또 코앞이기 때문에 이 재임 중 최저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바이든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2위 이제 폭스바겐의 지금 판매량을 현대차가 제치면서 영업이익률은 심지어 1위까지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0조 4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조지아주에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제 판매에 대한 이제 혜택을 미국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국차의 지금 중국차에 대한 견제를 현대차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우리는 현대차 그룹이랑 기아차 그룹이 이미 벌써 상당히 판매에 대한 호조로 주가가 올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동안에 저평가가 된 차량 부품, 협력사 위주의, 그리고 북미랑 인도 쪽, 그죠? 북미 플러스 인도,
이쪽에 진출을 공장 현지법인을 두고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살펴보면서 수혜 기업을 찾아보신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두 종목에 이어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중국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인도나 북미 지역을 선정한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이거 5월 23일 오늘 지금 찍고 있는 날짜인데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 협력과 관련된 차량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종목으로 이 기업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과는 다른 기업이고요. 가장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였어요. 연간 700억 단위의 적자를 보이다가 360억 흑자 전환하면서 연속 지금 2, 3년 동안 계속 흑자 상태로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감속기 부문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로봇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상태로서 꾸준히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법인의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서 이런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등등 다양한 완성차 업계의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매출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5월 16일 날 또 말씀드린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이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발전소 와 연계되어 꼭 빠질 수 없는 이 기업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드렸고 오늘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료방을 제가 오픈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다양한 시황과 추천주 그리고 저의 견해 그리고 종목 매매 타점이랑 교육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요, 이제 텔레그램 방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후에 밑에 이 번호 010-4231-2537 번호로 시작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인생을 바꾸는 제2의 인생 제2의 월급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장세 무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한 발 앞서는 이런 투자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종목 매매하면서 제대로 된 수익 맛보고 싶으시다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231-2537 이 번호로 시작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는 분들께 텔레그램 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자유롭게 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공업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바닥 하방에서 하방 경직을 만든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쏠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하방 경직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기다려 주시면서 뭐 일단은 여기 차트상의 저점 라인인 6,9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6,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매수해 보시되 상단 구간인 8,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반등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단기 매매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현대공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해 주시는 거를 현재까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서현 2화를 보시면요, 이 서현 2화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은 상태나 이제 올해 2월 초에 이때쯤에 제대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앞전의 거래량이 이제 앞전의 거래량을 먹는 그런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앞쪽에 있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인 22,000원대까지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유지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17,000원대까지 잡아보시면, 그러면은 전고점 라인인 이 맨 꼭지점 라인 대비해서 조금 어깨 능선 부분 22,000원대까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 노리시고 수급의 유입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한 대략적으로 21% 정도 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서 수익 한번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런 흐름은 자,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어떤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는지 양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볼게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주체들이 주로 쓸어 담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서현이와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연속성까지 조금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간접적인 개입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순간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초입기에 이렇게 제가 신호 화살표를 이렇게 마련해 뒀는데, 이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뜨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요, 어디 텔레그램 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은 010-4231-2537입니다.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얘가 기법에 관련된 이런 자료 있죠? 여러분들 기법, 이 화살표, 매수 화살표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선물로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